확인해 보세요. 아버지의 목걸이가 맞나요? 제 아버지의 목걸이가 왜 여기에? 최현이 도망갈 때 총과 목걸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희는 이 목걸이가 임건우 씨를 살해한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게 최연에게 있었던 거죠? 그가 범인인가요? 저희도 최현에게 묻고 싶습니다. 검은 실?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빨간 실만 쓰셨는데요. 빨간 실이 아군을 없애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요. 임대환 씨, 목걸이를 풀어봐도 될까요? 그건... 변호사님,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제가 직접 풀게요. 어머니의 매듭 방법은 저도 대충 알아요. 이렇게 매듭을 풀어야 나중에 다시 엮을 수 있어요. 부적의 실에 토템을 매달면 토템의 신력을 얻을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죽이고 이 더러운 걸 목걸이에 달다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연우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 펜던트를 봐주세요. 원래 이게 달려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하연우의 물건입니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연우의 휴대폰 앨범에서요. 인터뷰를 하면서 하연우가 작은 물건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물어봤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커서도 예쁜 물건을 보면 수집한다고 했어요. 모든 수집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일련 번호를 매긴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말을 트니 그의 수집품은 사실 살해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소지품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그 수집품들은 모두 그가 흉기로 사용했던 물건들이었죠. 교도관에게 하연우의 휴대폰 확인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슷한 물건을 봤어요. 작은 유리병, 구식 면도날 등등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무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진 속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연우도 일련 번호 같은 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직접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오기 전에 다 생각했어요. 하연우를 죽이면 저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동생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챙겨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연우는 당신을 이용했지만 그로 인해 임대환 씨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 막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귀국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추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연우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안정을 취해야 하더니 쉬세요. 의사 불러드릴게요. 몸 상태가 괜찮으면 최대한 빨리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시다.
캠프에 도착하면 최현과 하연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이 산상에 있는 전동휘. 캠프에 태양열 온수기가 있으니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한숨 자둬요. 네, 그래서 여기 올 때 활을 갖고 왔어요. 가끔은 당신이 조금만 덜 똑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똑똑해서야 제가 어떻게 재밌게 해주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릴 넘치는 레저 스포츠를 즐겨보자고요. 됐어요. 이제 와이어를 리프트 삼아 저쪽으로 건너가죠. 근데 죄송하지만 당신을 안고 건너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아래로. 제 어깨를 안고 제 배낭과 등 사이에 손을 끼워 넣으세요. 꽉 잡으세요. 머리를 제 가슴에 대셔도 됩니다. 무서우면 눈 감으세요. 몇 초밖에 안 걸릴 테니까요. 계속 물어보시네요. 정말 괜찮아요. 배낭이 있었잖아요. 구조 요청이 더 안전했을지는 몰라도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절 선택했으니까 당신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구조 요청을 기다리다니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무리는 안 해요. 궁지에 몰리면 아마 구조 요청을 할지도 모르죠. 당신 앞에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요. 사실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황금의 행방이 확실하지 않았고
거긴 이벤트 구역도 아니었죠. 구조를 요청했다가는 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있었죠. 이 섬엔 보물 헌터가 많아서 정보가 노출되면 골치 아파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부급 요원이 총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고 하더군요. 보물 헌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해요. 캠프에서 응급처치 후 최연을 베이스 캠프로 옮길 겁니다. 아모아 채널에서 멤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연우가 아니라 임대환이라고 하네요. 아니요. 제 생각엔 임대환과 최연이 하연우한테 이용당한 것 같아요. 백은우 변호사는 최연이 사건 현장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임대환도 부상을 당했고요. 최연의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좀 쉬죠. 휴식을 취하고 나서 베이스 캠프로 출발해요. 하연우, 아누비스 황금 가면에 대해 아는 걸 다 털어놔.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 목숨이 두 개도 아닌데. 전동이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 알았어. 말할게. 그때 양지원이 가면의 행방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아누비스 황금 가면을 숨기고 나면 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됐는지 가면이 어디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해준 건 없어.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숨긴 장소를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알려주더라고. 다들 봤던 그 수수께끼가 그거야.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가면이 숨겨진 장소는 양지원이 알려준 게 맞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알려줬어. 야광충이 떠있는 수면 아래라고만 했지 자세한 장소는 안 알려줬지만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길 엄청 잘 알거든? 이 섬에 야광충이 있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어. 가면의 행방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확인을 안 했지? 그때 팀에서 가면 때문에 싸움이 났었거든. 얼마나 살벌했는지. 내가 그때 가면 찾으러 갔으면 나도 양지원 꼴났을걸? 수수께끼는 우리가 발견한 게 다야? 아니, 수수께끼는 네 파트로 나뉘어 있어. 나한테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나한테는 세 파트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전동이한테 있어. 그때 내가 경찰한테 잡혀갈 때 한 파트만 따로 배에 빼놨었는데 그게 지금 전동이가 갖고 있는 거야. 그 수수께끼는 A국 경찰이 꿀꺽했는데 그 쪼가리 하나로 황금 가면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 전동이가 말했던 일기도 수수께끼랑 같이 넘어갔어. 그럼 네가 갖고 있던 나머지 두 파트는? 가명 부탁하려고 최연한테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임대환한테 줬지. 임대환이 그때 그 어부 아들인 건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 원래 무인도에서 죽여버리고 입 막으려고 했거든? 미림시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수수께끼 일부를 건네준 거야. 섬에 황금이 있다고. 네가 전동휘랑 공범이면 전동휘가 갖고 있는 수수께끼도 받겠네? 수수께끼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당장 말해. 그걸 어떻게 기억해?
수수께끼 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우리 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양지원이거든. 다들 공부 머리가 돌아갔으면 강도질이나 하고 있었겠어? 수수께끼로 가면의 행방을 알 수 있긴 한 거야? 방금은 양지원이 사람들 속이려고 지어낸 거라며? 수수께끼는 진짜야. 방금 한 말은 그냥 헛소리야, 헛소리. 말해도 안 믿을걸? 불로장생하겠다던데?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병원에선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지. 마침 그 타이밍에 A국 경찰이 수수께끼를 손에 쥐고도 가면을 못 찾아서 그 수수께끼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A국 고고학팀 학자로 위장해서 전동이한테 사기를 쳤고, 전동이는 노스타 섬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마법이 있다고 믿었어. 마법은 노스타 명계의 신의 주문과 생사의 힘이 담긴 신기가 있어야만 완성할 수 있어. 그게 아누비스 황금 가면이고. 아누비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망자의 신인데 전동이는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유일한 생존자라는 걸 알아낸 전동이가 날 찾아왔어. 그때 마침 황금 가면을 손에 넣고 나서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 난 돈이 필요한 거지 예술품 따윈 없어도 그만이었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했지. 내가 전동이 대신 황금 가면을 찾고 난 그 사람 도움으로 노스타 섬을 벗어나 새 인생을 살기로. 최연은 일찌감치 버린 패였나 보네. 그 자식은 나보다 더해. 내가 섬을 떠날 수 있게 원양어선을 준비했다는데 그래놓고 배에서 날 해칠지 누가 알아? 그런 의미에서 전동이가 안전하지. 걘 목숨이 없지.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간방살이 하면서 빨리 안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나가서 황금 가면만 팔면 떼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여태 내가 가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못 낚았거든. 그러다가 뉴스에 화인이 섬을 샀다고 나오는데 개발업자가 가면을 발견할까봐 일찍 나오려 한 거지. 아니면 나도 황금 수수께끼로 최연이랑 거래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지. 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근데 왜? 아니야. 그냥 멤버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 중이었어. 아누비스 황금 가면을 찾을 수 없다면 내 작전은 실패니까. 사실 그 황금 가면은 전시를 위해 이집트 박물관에서 보낸 중요한 유물이었어. 그 가면은 이집트의 국보이자 망자의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지녔대. 사건 후 외교적으로 위기가 올 뻔했지. 다른 세력들이 눈독 들이지 못하게 박물관과 정부는 10년 동안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했어. 양쪽은 비밀리에 황금 가면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섬은 A국의 영토라서 수색이 쉽지 않았어. 화인의 이벤트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작전을 맞지 않았겠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마. 경계심이 높은 건 좋은 거야. 설령 오해가 생기더라도 네가 다치는 것보단 나아.
고마워.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 어젯밤에 아저씨 아들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방금 회신 전화가 와서 아저씨 근황을 물어봤죠. 아저씨는 작년에 입원하신 뒤부터 노스타 문화에 빠지셨다고 하더군요. 경매에 참가해 관련 유물과 문서를 입수하고 A국 고고학 전문가들과 접촉하기까지 했다네요. 여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가족과 관계가 틀어졌대요. 신의 기적을 직접 보았다던 아저씨의 말 기억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아저씨 본인 말고 아무도 모르죠.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볼 땐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죠.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아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거예요. 삶에 대한 갈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거죠. 모르겠어요.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보관해두죠. 아직은 쓸모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어요. 만나면 다시 얘기하죠. 신우야, 보물은? 보물 못 봤어. 발작하는 바람에 난 제대로 못 봤지만 넌 봤잖아. 아저씨, 고정하세요. 전 아직도 그 보물이 뭔지 몰라요. 명계의 신에 적혀 있는 주문 말이야. 노스타 전설에 의하면 명계의 신은 10년에 한 번씩 한여름 보름달이 뜬 다음 날 아침에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그는 햇빛이 처음으로 신전에 비칠 때 신도들에게 불멸의 비밀을 보여주지. 신상의 주문은 영험에서 생사를 좌우할 수 있어. 그 주문과 아누비스의 황금 가면만 있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저씨, 진정하세요. 신상에는 주문이 없어요. 아, 노스타 글자를 모르는 모양이구나.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잊어버리기 전에 네가 본 글자를 그려봐. 진짜 없다니까요. 그 신전은 그냥 천문학을 바탕으로 특별한 장소와 구조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명계의 신이 재림한 기적이란 햇빛이 비친 신상에 불과해요. 그게 노스타 섬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부신벨 신전의 태양 축제도 바로 이 원리죠. 이 신우, 원하는 게 뭐야? 역시 정에 호소하는 건 안 먹히는군. 값을 불러. 얼마면 알려줄래?
말도 안 돼.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생을 믿으시는 거예요? 전에 노스타 섬에서 어떤 고고학자를 만났어.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20, 30대처럼 어려 보였지. 그가 그러더라고. 당시 고고학팀이 급히 철수한 건 영생의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일단 들어가 쉬세요. 몸이 회복되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요. 아직 궁금한 게 많아요.